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김경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슈퍼사이클은 강남은 작년에 이미 나왔고 강북도 작년 말 또는 올 초에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면은 대세 상승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부동산의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제가 구조적 문제를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냐면은 공급이 절벽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요. 그거는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 건수만 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을 지금 늘릴 수가 없어요. 사실 2029년까지. 거기다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죠. 금리 낮췄으면 쭉 낮춰요. 여기서 갑자기 올리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낮춘 기간도 지금 겨우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파트 시장 가격이 움찔할 수 있는 그 제반 여건은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이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동일한 문제예요. 전 세계 지금 인플레이션에 와서 그 아파트 짓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지금 그 금리나 이미 유럽하고 캐나다 들어갔다는 부분, 영란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것들이 지금 다 포착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게 글로벌로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부동산에 버블이 끼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블이 터지는 순간은 몇 년 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래가 되는 건 기축 시장이에요. 기축 아파트 시장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요를 최소한 미래에 이 아파트에 살려는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기축 시장에서 뭐 수요를 잡기 위해서 세금을 한다 어쩐다 했던 문재인 정책의 그 실책을 하는 게 아니고 노태우가 했던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노태우 정권 때 보면은 1988년 뭐 서울올림픽 때 막 1년에 100%씩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노태우 정권이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 본인이 TF 딱 만든 다음에 국토부 당시에 건교부 뭐 기재부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논의하게 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분당 신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 분당시 굉장히 빨리 건설하니까 강남 집값이 90년부터 96년까지 그냥 꼬꾸라져요. 우리가 그것을 본 것은 또 그 MB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남 인근에 국공유지 기반으로 분양시장을 크게 열어버리니까 주변 대비 20-30%가 싸잖아요. 주변 대비 20-30%가 싸니까 사람들이 기축시장에서 그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20-30% 싼 이 디스카운트 물건을 보유하기 위해서 분양시장을 쫙 줄을 쓴 거라고요. 그럼 이 수요가 전가가 될 거기 때문에 기축시장의 가격을 하방 압력을 제공하는 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국공유지 기반의 디스카운트 물건을 분양하는 분양시장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서울시예요. 사실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무능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서울시를 압박을 해서라도 빨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 물량에 대해서 빨리 풀고 그거 자체를 이제 분양시장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용산 철도청 부지도 일부는 업무지구 하나 맞느나 일부는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암동에는 랜드마크 타워 100층짜리 오피스 맨날 뭐 개발한다면 거기는 오피스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초고층 아파트 짓는 걸로 가든지 그리고 창동에 있는 부지도 있고 서울시에 있는 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모아가지고 빨리 분양시장을 크게 열어야 돼요. 개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그 목표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만약에 그걸 했기 때문에 논지 자체가 이제 강남 집값이 문제니까 강남과 같은 환경의 아파트들 많이 저야지로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의 강남이 되는 거예요. 소셜 믹스는 하나도 없고 그냥 부자타운 개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랑 흐르냐면은 지금 엘리트 잠실이잖아요. 그죠? 잠실 과거에 5층짜리 서민 아파트였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를 강남급의 지금 엘스, 리첸스, 트리즘 만든다고 했을 때 강남 가격이 잡혔냐고.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가격은 시장에서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세금만 잘 걷으면 돼요. 다만 정부에서 할 일은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괜찮은 양질의 주택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을 노력을 덜 기울였기 때문에 지금의 사단이 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제 매매 시장과 관련된 것이고, 그럼 사회적 약자한테도 적정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임대 바우처를 때 정액 바우처를 주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커서 월세가 이렇게 대폭등한 기간에는 그 임대 바우처가 적정하지 않아요. 그럼 미국식으로 그 퍼센티지를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정책을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월세화가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서 정액이 아닌 정률로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